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자, 오늘 뒷배경이 다르죠? 이 뒷배경은 캐나다 로키 산맥 밴프 국립공원 안에 있는 루이스 호수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답답하시죠? 요즘 여행도 못 가시고.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 여러분들이 시원한 호수 보시면서 호수에 훌을 던지 버리시고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루 세 문제 보객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청문입니다. 청문. 틀린 것인데요. 청문이라는 것은 들을 청, 들을 문이죠. 듣는 게 청문입니다. 자,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을 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3개만 청문을 하고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취소 3개만 청문을 실시한다는 것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들을 청, 들을 문. 듣는 게 청문입니다. 자격 취소하기 전에 자격증 빌려준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들을 봐야 된다고요. 듣는 게 청문입니다. 물을 문이 아니고 들을 문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청문회 하면 주로 묻는 걸 많이 묻죠. 그러나 청문은 원래 취지는 듣는 게 청문이 되겠습니다. 1번 시도지사도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자격 취소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정 취소는 국토부 장관이,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 청문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취소 3개만 청문을 합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청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취소하고자 하는 자가 청문을 실시하면 되겠죠. 취소 3개만 청문을 실시한다. 물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취소이지만 청문을 하지 않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에는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취소 3개만 청문을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업무정지나 자격정지의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렇습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청문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국토부 장관이 X죠?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자격 취소는 누가 자격 취소합니까?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하니까 시도지사가 청문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격 취소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청문을 실시합니다. 처분권자가 청문을 실시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해설 5번입니다. 자격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하고자 하는 자가 청문을 실시한다. 청문이란 들을 청, 들을 문이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3개 청문을 실시한다.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청문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의 경우에도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청문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옳은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인데요.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이 목적이 시험에 나오면 어려운데요. 시험에 그렇게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때까지 32번 시험을 실시해서 8번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 암기 프린터 1번에도 내드렸는데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합니다. 7일 이내, 사후 7일 이내죠. 우리 숫자 7, 숫자 10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등록 처분 통지 7일, 그 다음에 등록인장 변경 등록 7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등록증 취소되었을 때 7일 이내 반납하고요. 매수 신청 내린 등록증도 7일 이내 반납합니다. 숫자 7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인 이상 11명 이하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내드린 거 39번에 7일 정리해 놨으니까 39번에 보면 7일을 16개를 정리해 놨습니다. 꼭 좀 7일 숫자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입니다. 따라서 10일이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7일 이내 변경 등록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가 사용할 인장 등록은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했는데 개설 등록을 할 때 해도 되고요.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실상은 등록증 교부 전까지 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업무 개시 전에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소속 공개사의 경우에는 고용 신고하면서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고 등록을 안 하고 주된 사무소 인장을 가져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가 아니라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자격 취소는 부양, 지역 이렇게 했죠. 그 집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 양도되어한 경우, 그 다음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1번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고요. 인장 변경 등록은 7일 이내 하고요.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은 개설 등록 신청할 때도 되고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라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격 취소는 자격증 양도되어 부정사용,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법인의 업무 범위, 법인의 겸업 제한 시험에 아주 잘 출제가 되죠.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외국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 중개업소와 무한 자유 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개인 개업공개사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죠. 자, 그래서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중개업 외에 6가지가 있는데 1번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알선과 매수 신청대리 또는 입찰대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대리 또는 입찰대리를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지도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압류부동산 공매 입찰대리만 하거나 또는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이나 취득알선만 하려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했다면 매수신청대리 규칙 예규에서 정하는 보수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죠. 나머지 겸업을 하고 받는 보수는 중개보수가 아니므로 당사자 약정이 있다면 많이 받아도 중개보수 초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됩니다. 그 다음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은 가능하고 임대업은 안 됩니다. 임대업은 관리 대행 가능한데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이 말이 틀렸네요.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X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는 가능합니다. 도배,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죠. 용역 알선은 되는데 용역업은 안 됩니다.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업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이 4번입니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가 아니라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은 가능한데 이런 컨설팅을 하고 받는 컨설팅 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을 하고 받는 수수료 이런 것들은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